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란 제한 없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공공 블록체인 또는 개방형 블록체인으로도 불리는데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별다른 승인 없이 인터넷에 연결된 PC와 스마트폰, 서버 컴퓨터 등 여러 기기를 통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퍼블릭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노드로 이뤄집니다. 노드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개별 컴퓨터를 지칭하는데요. 각 노드들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를 복사해 저장하고 해시 연산을 통해 새로운 블록 생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자신의 컴퓨터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고 접속을 차단할 수 있어 탈퇴도 자유롭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와 탈퇴가 전적으로 해당 노드 참여자의 의사에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참여자들은 컴퓨터 사용에 따른 전기료 등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암호화폐를 발행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새로운 블록이 생성될 때마다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지급받아 운영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급받은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판매해 참여 비용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따로 떨어져 독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경제적 보상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거래소 대장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에서 쓰이는 운영 방식입니다. 그러나 퍼블릭 블록체인에도 문제점이 노출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중국 최초의 암호화폐인 네오를 창실한 다옹페이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문제점을 8가지로 정리해 업계의 이목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그가 정리한 8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는 확장성 제한입니다. 사용자가 많지 않았던 초기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에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확장성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둘째는 제한된 프라이버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익명성이 완벽히 보장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거래 당사자만 알고 제3자는 알 수 없게 하는 기능이 구현되지 않으면서 완벽한 프라이버시 구현이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셋째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거래 당사자의 계약 사실만 해시로 변환해 기록할 뿐 해당 거래가 정당한 거래인지 혹은 해킹을 통해 조작된 거래인지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취약하다는 문제입니다. 블록체인에는 거래 내역을 해시로 변환한 값만 저장되고 관련된 문서, 이미지, 동영상 등의 첨부 파일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관련된 상세 거래 내역과 첨부 파일을 블록체인 안에 저장한다면 블록체인 자체의 용량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탈중앙 분산 네트워크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섯째는 합의 메커니즘의 지속성입니다. 블록체인에서 거래를 확정지으려면 다수의 참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 알고리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 방식의 합의 알고리즘을 채택하면서 채굴 경쟁에 따른 막대한 전기 낭비와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작업 증명 방식의 대안으로 지분 증명과 위임 지분 증명, 중요도 증명 등 다양한 보안 방법이 등장했지만 누구나 동의하는 완벽한 합의 알고리즘은 아직 없다는 평가입니다. 여섯째는 거버넌스의 취약점입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일곱째는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툴의 부족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고자 프로그래밍 언어로 솔리디티를 제시했지만 실제 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적 제약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의 위협입니다. 블록체인은 큰 소수의 인수분해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해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거대 범위 소수의 인수분해까지 가능해져 해시 기반 암호화 체계가 존립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 더욱 고도화된 암호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 리브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리브라는 별자리 가운데 하나인 천칭자리를 의미하는데요.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며 메신저 왓츠앱을 통해서 개인 간 송금에 우선적으로 쓰일 계획입니다. 정식 출시는 내년이나 정확한 일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북은 18일 블록체인 프로젝트 리브라의 계획과 로드맵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는데요. 이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리브라는 2020년에 출시할 예정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다며 리브라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위한 글로벌 금융 인프라 구축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리브라는 먼저 개인과 개인 간의 송금 거래에 주력합니다. 페이스북과 메신저 왓츠앱, 인스타그램 등 자체 보유한 플랫폼에 모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선적으로 왓츠앱을 통해 송금 기능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브라는 디지털 월렛 칼리브라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리브라를 주고받는 기능이 매우 간편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은행 서비스에 접근하기 힘든 금융 낙후국에서 리브라의 쓰임새가 돋보일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실제 암호화폐 순기능을 언급할 때마다 전 세계 은행 계좌가 없는 17억 명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주장이 꾸준하게 언급됐습니다. 리브라도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상용화를 위해 순기능적 측면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리브라는 점차 쓰임새를 넓혀 일반 결제 용도로 실물 경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페이스북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청구서에 지불이 가능하며 코드를 스캔해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다며 현금이나 교통카드 없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여러 서비스 제공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비트코인만큼 리브라가 주력 암호화폐로 성장하길 희망했습니다. 가치 변동이 거의 없는 스테이블 코인의 특징을 입힌 것도 이러한 측면이 더해진 전략적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암호화폐는 그동안 극심한 시세 변동으로 통화의 가치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차후 대출금과 신용거래 서비스도 지원해 기축 통화인 달러만큼 안정적인 자산임을 알릴 계획입니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 비영리 기구 리브라 어소시에이션이 리브라 전체 관리에 나섭니다. 정부 발행 통화 바스켓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가치를 유지할 방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실사용자가 24억 명에 이르는 페이스북이 전력을 다해서 리브라 키우기에 나선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지각 변동이 올 수 있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 수수료가 없는 등 기존 금융시장의 판세를 뒤엎을 만한 커다란 위협 요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페이스북은 올해 말까지만 리브라를 직접 운영한 뒤 이후에는 27개의 파트너로 구성된 커뮤니티에 운영권을 넘기고 공동관리에 나설 계획인데요. 파트너들은 비자, 마스터카드, 이베이, 우버, 페이팔, 리프트, 보다폰, 스포티파이, 코인베이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서비스 안정화와 개발 자금 등에 쓰일 비용을 투자 명목으로 각각 $10,000,000를 각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서비스를 공식 출시하는 2020년까지 100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파트너들은 일종의 노드 역할을 하게 되며 리브라의 가격 유지에도 관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페이스북이 18일 암호화폐 리브라 백서를 발표하자마자 암호화폐 시총 3위인 리플이 새로운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습니다. 리브라 출시로 리플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모습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이날 리플은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머니그램에 앞으로 2년 동안 $50,000,000 투자를 단행하고 긴밀한 협력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머니그램은 200여 개 국가에서 연간 약 $6,000억 규모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현재 머니그램은 기존 외환 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리플과의 협력으로 결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거래당 $30 수준인 결제 수수료를 센트 단위까지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인데요. 여기에 15분까지 1시간 정도가 걸리는 결제 처리 속도를 초 단위까지 낮춘다는 구상입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는 리브라 출시 전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밝혔는데요.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는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리플이 리브라로 인해 가격 하락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며 리브라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나 리플은 금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의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 출신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로 활약하는 맥스 카이저는 페이스북 암호화폐가 출시되면 리플과 라이트코인 등 다수의 알트코인을 무너뜨리고 비트코인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데이비드 슈와츠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는 나는 리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의견들을 좋아한다며 이러한 주장들은 비트코인과 그 밖의 것으로 분류하려는 비트코인 미니멀리스트들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곧장 반박에 나섰습니다. 한편 리브라 백서가 발표되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아직까지 상승 기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9일 오후 1시 기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1,095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코인마켓캡에서도 1,080만 원을 기록하며 전날보다 다소 떨어진 모습입니다. 관련 업계는 리브라 발표가 기존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가 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시각과 관망세가 혼재됐다는 견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 미는사와 함께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 노르웨이 숲 한국어판 오디오북을 19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숲은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국내 출판사상 최장기 베스트셀러입니다. 현대 일본 문학의 대표 작품으로 무라카미 하루키 작품이 국내에서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이버는 이번 노르웨이 숲 오디오북 출시가 듣는 책의 경험을 더욱 확장하고 국내 오디오북 시장의 저변 확대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 숲 오디오북은 일주일간 사전 예약 판매 기간을 거쳐 19일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민음사 부스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특히 배우 이재훈이 스페셜 낭독자로 참여했는데요. 소설 내 주요한 문장들은 이재훈이 낭독한 음성과 영상으로 오디오북과 함께 제공됩니다. 오디오북 본문은 성우 한신과 윤은서가 각각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을 맡아 낭독했습니다. 한편의 오디오 드라마로 재탄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약 판매 이벤트는 총 5,500부가 판매됐고 이벤트 시작 24시간 만에 1,600부 판매를 돌파해 팬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 숲 전자책이 일주일 동안 판매된 부스를 뛰어넘는 성과입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지난해 7월 말부터 30권의 오디오북으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숲을 펴낸 민음사를 비롯해 31개의 출판사와 손잡고 약 8,700권의 오디오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오디오북 플랫폼 중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1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오디오 클립에서 오디오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누적 판매량은 18만 권에 이릅니다. 여러 명의 성우가 연기하는 오디오 드라마와 셀럽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의 오디오북도 선보여 종이책의 음성 전달에 머무르지 않는 새로운 독서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다양한 출판사와의 협업과 투자로 국내 오디오 시장을 선도하고 기존 출판 시장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300억 원 규모의 KTBN 네이버 오디오 콘텐츠 펀드를 조성해 황금가지, 은행나무 등의 출판사에 투자하고 오디오북을 제작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오디오북 제작 역량과 네트워크를 가진 오디언을 인수했는데요. 종이책에 익숙한 출판사들이 손쉽게 오디오북 제작과 유통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최근에는 조정래 작가의 신작 천년의 질문을 오디오북으로 제작 투자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네이버 첫 화면과 책 문화판에서 사전 연재에 팬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오디오 클립 서비스를 이끌고 있는 이인희 네이버 리더는 앞으로도 양질의 콘텐츠를 가진 출판사와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며 일상 속 독서의 모습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월정액 독서 앱으로 관련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밀리의 서재가 사이트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피해로는 최대 11만 7,800여 명의 회원 이메일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18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14일 오후 6시경 사이트 해킹 공격이 발생했다며 회원 이메일 주소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침해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초기 대응에 나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이메일 정보 외에 나머지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출생연도, 성별 등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SNS 로그인과 외부 금융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회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는 원칙적으로 보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밀리의 서재 측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추신 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회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리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밀리의 서재는 현재 이메일 정보가 유출된 회원만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팝업과 이메일 등으로 안내하는 중입니다. 밀리의 서재 앱을 실행했을 때 관련 팝업이 뜨지 않거나 등록된 이메일로 개인정보 침해 안내 메일이 오지 않으면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밀리의 서재는 지난 2017년 10월에 출시된 이후 관련 시장을 확대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자책 3만여 건과 웹툰, 리딩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으로 약 60만 건, 앱스토어 iOS 기준으로 약 50만 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들어 인터넷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해킹 피해가 잇따르면서 관련 기업들의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발 추정 해킹 또한 늘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건강식품 전문기업 천호앤케어의 해킹 피해로 고객 46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천호앤케어의 해킹 피해는 중국발 IP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난 12일에는 국내 주요 온라인 교육업체 메가스터디 역시 중국 IP로 의심되는 해킹을 당해 회원 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아이디,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이메일, 성별, 암호화된 비밀번호 총 7개 항목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오늘 11시 뉴스와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알찬 내용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5시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최서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